죽은 줄 알았던 제 아이가 30년 만에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 단 두 개뿐인 오르골목걸이. 그걸 본 식당 청년이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아빠랑 똑같은 거예요. 오르골이 울린 날 저는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문영은 마음속까지 시린 기분이 들었죠. 서울 한복판 회의가 끝난 뒤였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말하고 수많은 보고서를 결제했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마음이 텅 비어 있었어요. 차창에 맺힌 김을 닦다 문득 그래, 오늘은 혼자 밥 좀 먹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차를 세웠고 눈앞에 보인 간판 하나가 발걸음을 붙잡았죠. 한국 칼국수. 오래된 간판이었지만 유리 안쪽의 김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문영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퇴근한 직장인들, 동네 어르신들, 그리고 젊은 직원 하나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김서린 창밖을 바라봤죠. 손님, 뭐 드릴까요? 부드러운 목소리에 시선을 돌리니 젊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이름표엔 정우빈. 칼국수 하나 주세요. 문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생각났거든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가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목걸이. 저희 아버지 거랑 똑같네요. 문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년의 말이 낯설게 들렸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오르골 목걸이랑 진짜 똑같아요. 그 색깔도, 무늬도요. 순간 문영의 손이 목으로 갔습니다. 작은 오르골 펜던트. 그녀가 젊은 시절 직접 맞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었죠. 이게 너희 아버지 거랑 같다고요? 네. 어렸을 때 그거 한번 만져보다가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어요. 되게 소중한 거라면서요. 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국물 위로 김이 올라오는데 마치 누군가의 기억이 함께 피어오르는 듯했죠. 그 오르골은 그녀가 20대 시절 사랑했던 남자에게 직접 만들어준 선물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두 개만 있었죠. 하나는 그에게, 하나는 자신에게. 문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지. 그녀는 애써 웃었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물건 많잖아요. 아니요. 그건 진짜 특이해요. 빛이 비칠 때 색이 바뀌거든요. 청록빛이었다가 보라색으로요. 아버지가 늘 닦으시던데 오늘 손님 거 보니까 똑같아서 놀랐어요. 그 순간 문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다이얼 색상, 그 빛깔. 그건 절대 우연일 수 없었죠. 민수 당신 살아있는 거야? 문영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국물이 식고 있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금방 드릴게요. 잠시만요. 청년은 급히 주방으로 향했고 그녀는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가 웃을 때의 눈매, 부드럽게 말하던 목소리, 모든 게 겹쳐 보였죠. 문영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보았습니다. 뜨겁지 않았어요.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앞이 아득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3시 반. 이상하게도 그 시간은 30년 전 그녀가 아들을 낳던 시간과 똑같았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급히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작은 빗방울이 코트를 적셨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닐 거야. 속삭이듯 중얼거린 그 말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서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않던 눈물이었죠. 그녀는 핸들을 꼭 붙잡고 조용히 오르골을 열었습니다. 짧은 선율이 흘렀습니다. 그 멜로디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그가 만들어준 그 노래, 둘만의 약속이 담긴 선율. 반바퀴만 감아요. 그래야 내일 또 들을 수 있으니까. 그의 말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운명은 이렇게 오래 돌아와도 결국 제자리를 찾아오니까요. 30년 전 봄이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고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많던 시절이었죠. 그때 문영은 23, 그리고 그 남자 민수는 26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눈에 띄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연이라는 건 늘 아무 일도 아닌 순간에 조용히 시작되죠. 문영은 대학생이었고 민수는 막 졸업한 출판사 직원이었습니다. 낡은 동네 서점에서 그녀가 읽던 시집을 통해 처음 말을 걸었죠. 그 책 좋아하세요? 네, 윤동주 시인이요. 이 시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한마디로 시작된 대화는 1시간, 2시간, 그리고 매일의 기다림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그의 말에는 따뜻함이 있었고 그 따뜻함이 문영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둘은 자주 강가를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는 날이면 민수는 늘 말했죠. 나 언젠가 내 출판사를 차릴 거야. 사람 마음을 살리는 책을 만들고 싶어. 문영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세상이 다정하게 보였어요. 그의 꿈이 자신과 함께 있는 미래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문영의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가문, 체면, 이름. 그 모든 게 사람을 묶는 족쇄처럼 작동했죠. 민수의 존재가 드러나자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그 남자 당장 정리해라. 아버지, 저 그 사람 사랑해요. 사랑? 사랑이 밥 먹여주냐? 문영은 끝까지 맞섰습니다. 결국 그녀는 집을 나왔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죠. 큰 가방 하나 들고 민수가 사는 작은 원룸으로 찾아갔습니다. 나왔어요. 이럴 줄은 몰랐어요. 괜찮겠어요? 이젠 괜찮아요. 함께면 돼요. 그 말에 민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죠. 좁은 방, 작은 밥상, 싸구려 이불 한 장뿐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가 있었어요. 퇴근길이면 민수가 칼국수를 사왔습니다. 또 칼국수야? 미안해요. 다음엔 국밥으로 바꿀게요. 괜찮아요. 나도 이게 좋아요. 둘은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세상 누구보다 진심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문영은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기쁨이었죠. 우리 아이 이름은 뭐로 할까요? 우린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 같으니까 하늘 어때요? 그 이름은 희망이었고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영의 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를 보냈죠. 민수를 찾아온 사람은 검은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회장님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헤어지세요. 못합니다. 그럼 아이를 포기하세요.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수 없었죠. 아이와 그녀를 지키고 싶었어요. 제발 우리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그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밤 눈이 내렸습니다. 문영은 진통으로 쓰러졌고 민수는 그녀를 업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수술실 불빛 아래에서 모든 게 멈춘 듯 보였죠. 문영은 정신을 잃었고
아이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민수가 눈을 떴을 때 그를 기다리던 건 의사가 아니라 그 검은 양복의 남자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떠나세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회장님께서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게 무슨, 당신이 떠나야 아이가 삽니다.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를 품에 안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날 그는 모든 것을 잃었죠.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그는 도시를 떠났습니다. 문영은 깨어났을 때 이미 아이도 남자도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이네 아이는요? 유감입니다. 출산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영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녀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일이 전부인 사람으로, 얼음처럼 차가운 사람으로. 하지만 가슴 속에는 늘 그 선율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만들어준 오르골의 노래. 잠들기 전마다 들려오는 짧은 멜로디. 그녀는 그 선율을 들을 때마다 그날 병원의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손, 그의 눈동자, 그리고 하늘이라는 이름까지. 모든 것이 시간 속에 묻혔지만 그 선율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잊었지만 그녀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 노래는 사랑의 증거이자 이별의 약속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도 문영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들었던 청년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죠. 그 오르골, 우리 아버지 거랑 똑같아요.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넘기다가도 회의 중에도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설마 아닐 거야. 세상에 똑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속삭였죠. 그럴 리 없어. 그건 단 2개뿐이었잖아.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이제는 도망치지 말자. 그날 오후 비서를 불렀습니다. 정우빈이라는 청년, 그리고 그의 아버지 정민수 씨. 그 사람들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비서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류 한 묶음이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문영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1장, 2장 넘길수록 숨이 막혔죠. 정우빈, 1995년생. 출생지 서울. 부친 정민수. 현재 택시 운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민수. 그 이름. 3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 눈물이 번져 글자가 흐릿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배우자 없음. 자녀 1명. 가족관계상 어머니 사망. 숨이 막혔습니다. 사망이라니. 그녀는 살아있는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죽은 걸로 되어 있다니. 그녀는 서류를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그날 밤 그녀는 술 한 잔을 따라 놓고 오르골을 꺼냈습니다. 짧은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노래는 여전히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그 안에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한다. 그게 너무 늦은 죄라도 이제는 멈추지 않겠다고. 그 다음 날 문영은 직접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30년 전 아이를 낳았던 그 병원. 하지만 병원은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고 기록도 사라졌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수소문 끝에 당시 근무했던 간호사를 찾아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죠. 아, 기억나요. 그날 젊은 산모가 응급실에 들어왔었죠. 아이가 먼저 태어났는데 이상했어요. 이상했다니요? 아기는 울었어요.
확실히 살아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사망 처리가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혹시 그때 누가 왔었나요? 검은 정장 입은 남자 한 분이 왔었어요. 의사랑 따로 얘기를 나누더니 그 후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문영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아버지였어요. 그 모든 일을 꾸민 사람은.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죠.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던 줄 알았던 아버지가 모든 걸 빼앗은 사람이었다니. 눈물이 아닌 속이 타들어가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문영은 오래된 주소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을 찾았죠. 최도연 전 비서실장. 그녀는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요양원에 있습니다. 다음 날 문영은 직접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노인이 된 최도연은 그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이를 없애라고. 문영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 아이는 살아 있었죠? 네, 살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이만은 살려달라. 나는 사라지겠다. 그래서 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문영의 손에서 오르골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죠.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수 씨, 당신은 나를 버린 게 아니었군요.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품었던 오해가 그제야 풀렸죠. 그 사람은 사랑했기 때문에 떠난 거였어요. 최도연의 마지막 말이 문영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서자 저녁 햇살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당신은 약속을 지켰군요. 아이를 살렸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슬픔과 안도 그리고 후회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민수를 찾아야 했죠. 그녀는 오르골을 쥐었습니다.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나도 약속을 지킬게요. 우리 아이를. 그리고 당신을 다시 만나러 갈게요. 그녀는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하늘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희미한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건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어둠을 뚫고 다시 피어오른 사랑의 불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곧 다시 세 사람의 운명을 하나로 묶을 것입니다. 며칠 후 문영은 차 안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르골이 쥐어져 있었고 심장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떨리고 있었죠. 그녀는 주소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민수, 인천시 동춘동 서원빌라 102호. 그 주소는 낡은 종이 위에 희미하게 적혀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선명한 글자였습니다. 문영은 깊은 숨을 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기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빌라 1층, 녹이 쓴 초인종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걸 누르면 그가 나올까? 그녀는 조용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짧은 벨소리 뒤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한 남자가 문 앞에 섰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 조용하지만 깊은 눈빛. 그 순간 30년의 시간이 단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영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은 그냥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당신이군요.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걸렸네요. 그 한마디에 문영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게 만들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리고 싶었어요. 당신도 아이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말보다 눈물이 모든 걸 대신해 주었죠. 그때 문영의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손님이에요? 그 목소리, 낯설지만 어쩐지 익숙한 음색. 문영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거기엔 식당에서 봤던 그 청년 정우빈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이 멎었습니다. 눈앞의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단번에 느꼈습니다. 우빈아. 그녀는 조용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거의 들리지 않았죠. 민수는 천천히 말했다. 우빈아,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우빈은 멍하니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어머니요? 그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미안하다. 우빈의 눈에도 눈물이 번졌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세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오르골을 돌렸어요. 혹시라도 당신이 듣고 있을까봐. 문영은 오르골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두 개의 오르골이 같은 모양으로 손안에서 반짝였습니다. 나도 매일 돌렸어요. 당신이 돌아올 것 같아서. 두 사람의 눈물이 섞여 흘렀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함께 앉았습니다. 오르골이 두 개 동시에 울렸습니다. 딩딩, 딩. 짧은 멜로디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30년의 시간을 감싸 안는 듯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 묻지 못했던 질문들, 그리고 용서의 마음까지. 새벽이 밝아올 무렵 문영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요.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다시 살아봅시다. 남은 시간이라도 이제는 함께. 우빈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 같이 밥 먹어요. 오늘은 칼국수 어때요?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 속엔 진짜 가족의 온기가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창밖에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겨울의 끝, 봄이 막 시작되려는 빛이었죠. 문영은 오르골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감았습니다. 짧지만 완전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딩딩, 딩. 이제 그 노래는 슬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 씨, 고마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오르골의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세상에 많은 이별이 있지만 다시 만날 인연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결국 서로를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니까요.